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재현입니다. 난 인사 안 할 거예요. 네,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네, 제가 어제 저 혼자 방송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왜냐면은 우리 탈곡기 시청자들 대부분은 처장님 팬덤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근데 어제 저 혼자 했는데 어제 찍은 어제 방송이 하루 만에 조회수 600. 왜 그렇게 많이 왜 나왔어? 그렇게 600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5, 6일 지나야 한 500 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530. 아, 제가 혼자 했더니 하루 만에 600에 가까워졌다. 그건 조회수가.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 누가 하는 이상한 보도들이 맨날 그런 말 하지. 뭐가 나왔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강경화 장관이랑 통화하고 나니까 노르웨이가 뭐 어떻게 됐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혼자 했더니 600이 나왔다. 그럼 둘이 할 때는 왜 600이 안 나왔어? 저의 힘인 것이죠. 아니 그럼 본인이 그 전에 없었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민원연의 모니터 팀장을 하지? 참 걱정되네.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정희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혼자 했더니 600이 나오는데 그럼 둘이 하면은 600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빨리 시작하시죠. 네. 아유. 댓글로 시청자들 여러분께서 댓글로 증명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첫 번째 일간 기고스 어제자입니다. 종편에서 선거를 다루다가 소수 정당을 향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건 사실이잖아. 아니 그건 나만 잘 알지 못하는 당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절반의 진실은 있어. 자기가 무식하거나 내가 모르거나 내가 안 봤거나. 아니 정치평론 하러 나오셨으면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 뭘. 이게 근데 공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분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수 정당에 대한 그 잘못된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노출해버리고 만 것이죠. 네. 채널A 돌직구쇼 3월 16일 방송이었고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패널러 이분이 요새 자주 나오세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서 지금은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한다고 결정까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미래당, 민중당, 민생당 이런 당들도 같이 하냐 마냐 그게 지금 또 화두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막 비판하다가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당과 연합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곤혹스럽다라는 것이고. 곤혹스러운데 왜 이렇게 했어? 민주당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당들이랑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됐다 그러면은 난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곤혹스럽다라는 말은 뭐야? 뭐가 표현이 이상하다, 그죠? 거지? 네. 나름 객관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논평을 하다가 아무튼 이게 실언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헛 나온 말이라고 해도 군수정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이라고 방송에서 말하는 건 전 진짜 처음 봅니다. 황당하네요. 이제 황당한 거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채널A입니다. 또 3월 17일 채널A 저녁 종합 뉴스 A에서는 어려울 때 친구라더니 2배 비싼 중국산 이란 제목의 기사고요. 이게 왜냐면 중국도 마스크가 없어요. 대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수출을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중국이 한국한테만 500만 장을 수출하겠다고 허가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발표를 했고 채널A가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중국이 우리한테 500만 장 수출한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마스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생산 업체들이 값을 비싸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보도의 결론은 우리한테 친구라고 하더니 이 마스크를 돈은 받아야지. 이 마스크 수출로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에 넘긴다고 했길래 그렇게 비싸다는 거지? 근거가 뭐야? 그렇게 비싸다는 근거가 뭐야? 봤더니 근거는 딱 2개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을 많게는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익명 유통업자 관계자의 말을 따서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당 도매 가격은 우리 돈으로 3,200원이다. 이 발언까지 해서 근거가 딱 2개인데 첫 번째는 우리 돈으로 1,5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카더라죠. 두 번째 익명 유통 관계자 발언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마스크 수출한다고 해놓고 그걸로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고 보도를 단언적으로 하려면 이것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계약서라도 하나 들고 네. 나와야지. 서류라도 한 장은 있어야 되는데. 카더라로 할 거면 누가 못합니까 이거. 이거 또 다른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딱 보도한 다음에 뒤에 뭘 붙이냐면 중국산은 1,000원 줘도 안 사죠. 이런 시민 발언 2개를 붙입니다. 야 진짜. 일부러 붙이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보도의 구성이 딱 보이죠. 근데 너무 심하다. 네. 진짜 너무 혐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보도 같은데요. 이거는.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채널A가 웃긴 게 뭐 일주일째 마스크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장하성 중국 대사에 발언을 붙였는데 이 장하성 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500만 장 중에 80만 장은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협상 중이라고 말을 해요. 채널A도 이걸 보도했어요. 그럼 80만 장은 들어왔네?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 아예 안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장하성 중국 대사도 주중 대사도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나머지 계약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중국도 마스크가 부족해서요. 중국 이렇게 홈쇼핑 이런데 그 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 이런데 들어가 보면 중국도 마스크 가격이 소매가로 봤을 때 우리 돈으로 3,5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우리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소매가가 그렇게 10,000원까지 가는 상황이라면 도매가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보도를 낼 거라면은. 그리고 지금 공급 대비 지금 물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네네. 아니 다 똑같은 가격이면 그게 또 공산주의지 뭐 걔네들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보도는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소매가는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로 확인되는 거니까 도매가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좀 짚어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을 비판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뻥튀기 할 수 있어요 가격을. 완전히 어이없는 가격에 막 한다거나 그러면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비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사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제목이 어려울 때 친구라더니 이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기사에서는 기자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친구라더니.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앵커도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을 일단 정상적으로 붙였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처음에 애초에 팔고자 했던 가격보다 이게 오르니까 중국이 코로나19가 처음에 나왔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다 팔기로 했던 내용을 그거를 그 가격 안 하고 더 비싸게 팔으려고 국내로 돌리고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올려도 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네. 파는 겁니다. 네.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치는데 가격이 올랐다. 중국이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이만큼까지 올려버렸다 가격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만 우리가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 중국이 자기네들도 내수도 비싸게 파는데 그럼 수출을 일부러 깎아서 파냐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민의 인터뷰 2개가 사실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이거 일부러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구매 대기 시민이 중국산은 1,000원 이하로 돼야죠라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은 2-3,000원이면 중국산이면 사고 싶은 마음은 없고 1,000으로 쓰고 다닐 것 같아요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뭔가 부실하고 불량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굉장히 강화하는 보도죠. 보도하는 내내 화면 좌측 상단에 어떤 자막이 떠 있냐면요. 보도 제목도 문제지만 돕는다더니 덤터기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중국 정부가 있냐고요. 수출 허가는 중국 정부가 해줬는데 수출 실제로 하는 거는 다 그 생산 업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묘하게 중국 정부는 역시 믿을 게 못 돼. 우리 뒤통수 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혐오를 어떻게 보면 유발할 수 있는 공산주의니까 가격도 다 다운시켜가지고 강제로 막 보내줘야지 그제서야 좋다고 생각하나? 또 그렇게 했으면 난리 쳤을 거 아니야. 지금 자기들 주장은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언론 관련돼서 선거는 아니지만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디어 스크랩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청주방송 사태 아실 거예요. 네. 고 이재학 PD 사망 사태 이것이 이제 수습 중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주방송이 좀 정신 차리고 대책을 세우려나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청주방송 대책위에 이제 단체 카톡방에 들어있는데
좋은 소식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하고 청주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짜잘짜잘하게 굉장히 나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특히 그 동생분이 너무나 이제 붕괴해가지고 아주 강한 글을 막 이렇게 너무 한탄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한탄하는 글을 올리시며 막 사람들이 힘내세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송가영 미디어오늘 기자인데요. CJB 내부 고발자 색출에 노조 부글부글 어쩌다 이 지경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보도를 보면은요, 청주방송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대책위도 세우고, 우리랑 같이 뭐 얘기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에게 사태 책임을 묻고, 내부 고발자는 색출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제거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죠. 청주방송 진짜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되면은 사장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다른 좋은 분이 인수를 해버리시면 대주주를 뭐 바꾸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필요해요. 자,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에서 낸 성명인데요. 내 탓 공방, 노조 패싱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입니다. 이지학 PD 사망을 둘러싼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노조는 특히 이두영 회장이 지난 16일 아침 조회 때 한 각종 막말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방송지부는 훼손된 보도 독립권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발 길목마다 보도로 뒷받침, 아파트 홍보 리포트, 경쟁사 비판 보도, 청주방송 보도가 대주주인 두진건설 이익을 대변한다는 미디어 비평 매체의 기사 제목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자본에 종속된 보도와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인터뷰 해달라고 전화가 좀 오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청주방송 안 보니까 모르잖아. 그게 보도예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러는데 한마디로 지금 청주방송이 이제 두진건설이라는 대주주의 개인 이두영 회장의 어떤 우리가 OBS도 이런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뭐 버스 막 굉장히 버스 사업 뭐 새 버스 나왔다. 그다음에 회장이 좋아하는 방송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방송을 사유화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지역 방송, 지역 신문들이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네. 특히 건설사들이 지역 언론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사를 비판하는 보도를 낸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네 새로 지은 건물 홍보 기사 그렇죠. 낸다거나.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태영이 처음에 방송사 만들 때 이런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태영은 우리 사회가 어찌됐든 굉장히 견제를 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태영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방송사 저희 SBS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제허가가 굉장히 곤혹을 겪었잖아요. 힘들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견제를 느꼈기 때문에 태영이 최소한의 어떤 물론 중간중간에 태영도 뭐 자기네 인제 스터디오 만들어 놓고 거기 막 홍보하는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임직원들 막 거기 보내고 뭐 굉장히 다양한 거기에서 그 뭐 찍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 하잖아요. 찍었죠. 네, 그래도 SBS는 그래도 다른 지역 방송사 있잖아요. 작은 지역 언론사에 비하면은 그나마 견제를 좀 당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지역 방송사나 지역 신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주가 이 어떤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사주의 입김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거의 거예요. 사적으로 언론을 굴리는. 네.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언론사라고 보기보다는 찌라시라고 해야 돼요. 예, 기관지 뭐. 대주주의 이제 홍보지죠. 홍보지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내 홍보에서 나아가서 내 라이벌 회사를 치는 거죠. 그 나의 권력을 가지고 언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더더욱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주방송이 수습과제 중에 노조를 배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지난 17일에 사장 주재 국별 간담회가 열렸으나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급작스럽게 추진돼서 구성원 수기도 모을 수 없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노조에서는 경영진은 사태 해결을 위한 직원회의라고 변명
변명하지만 그동안의 사태 해결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노동조합을 패싱하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된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학 PD 사건 관련한 노사 공동 기자회견이 제시됐다. 사태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원들에게 다시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청주방송 내에서 이두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3월 16일에 이두영 회장이 청주방송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문제다. 사태가 이렇게 가면 정말 회사 문 닫는다. 이 문제 해결 후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내부 고발을 조사해 회사를 와해시킨 사람들을 제거하겠다. 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나도 물러날 테니 니들도 너희들도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와. 그런 거 같은데. 내 물러나긴 하지만 니들 가만 안 둔다. 같이 간다 그런 이거잖아요. 거죠. 네. 이거 협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청주방송이 사실 그 공동 대책이 저 이제 수습하려고 나섰을 때도 사실 조금 의심스러웠잖아요. 하는 말이나 이런 계획들 보면은 자꾸 유가족이나 노조 무시하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서 사장까지 가서, 만나고 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네. 그냥 알았다. 우리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가족을 달래려고 하는 태도 있잖아요. 돈 좀 몇 푼 줘줘서. 근데 유가족은 지금 돈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노동의 문제고 그리고 이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 그러니까 우리 형이 했던 당했던 이 억울함을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돈을 받고 만약에 이 문제가 조용히 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겐 더 큰 모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네. 가족이 죽었는데 그 돈을 받아서 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구독과 좋아요. 어제 아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선거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이 SK 스토어에서 18일, 3월 18일인가 어제입니다. 어제 낮 12시부터 1시경 두루마리 휴지를 팔았는데요. 네. 깨끗한 나라라는 회사의 휴지입니다. 네. 그 깨끗한 나라의 휴지를 팔면서 여기 이제 홈쇼핑이니까 이렇게 판촉을 하는 분들이 나와 있죠. 이분들 한 6, 7명이 전부 미래통합당 색깔의 옷을 입고 분홍색 네. 잠바를 입고 이렇게 띠도 차고 띄워쳤어요? 네, 띠도 차고 마치 선거 유세차처럼 생긴 봉고차 딱 유세차처럼 생겼어요. 거기 이제 휴지를 쌓아놓고 거기 한 분이 올라가서 선거운동하듯이 계속 멘트를 치고 그리고 가격을 알려주는 원판에는 이게 25,000원인데 숫자 2만 크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러면 2는 뭡니까? 미래통합당 2번이죠. 네. 미래통합당 옷을 입고 미래통합당의 2번을 부각하고 선거 유세차처럼 생긴 데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휴지를 판 겁니다. 자막은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깨끗한 나라가 만들겠습니다예요. 자막이 깨끗한 나라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래통합당 색깔 엄청나게 화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 숫자 2번 강조되고 있고 전체적인 화면의 구도 자체가 선거운동 같이 돼 있고 선거 유세차 있으니까 자막은 깨끗한 나라가 만들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상한데. 아니 근데 이 홈쇼핑이나 또는 깨끗한 나라라는 이 물건을 판 회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정 누군가가 당에 예를 들어 소속이 돼 여기 있다든지. 이 정당 사람이 이 가족이 회사의 있다든지. 누군가가 미래통합당의 어떤 뭐 후보자가 됐다거나 뭔가 연관성을 지금 하나도 못 찾아낸 거죠. 가족 지금. 친척이 있다거나.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 보도가 나오거나 확인된 바가 없는데 뭐 그게 있어서 이렇게 홈쇼핑 방송을 만들었다 그래도 문제죠. 아니 있으나 그렇게 없으나, 됐으면 이제 100%고요. 100%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SK 스토어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송을 만들어서 사과드린다라고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현재 해당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제작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의 사과를 내고 끝일 일이냐 이게 말이 안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것이냐. 선거법 위반인 것은 사실은 선관위가 판단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SK스토어라는 회사의 누군가와 연관이 있는지 또는 PD와 누군가와 연관이 있는지 그렇죠. 또는 이 물건 깨끗한 나라를 팔았으니까 이 물건을 되는 그 회사가 거래처가 상관이 있는지 이거는 확인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홈쇼핑 채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PD가 세트를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제작진이. 아니 색깔은 살짝 좀 달라. 이거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좀 진하더라고. 나도 봤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비슷한 연상을 주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선거에. 이걸 비슷한 연상을 줄 거라고 PD가 분명히 판단했을 거고 제작진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도 내보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그렇죠. 말을 한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I'm sorry. 그건 말이 안 돼. 이게 의도치 않았다.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어. 그리고 SK 스토어 측이 방송을 중단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잖아. 아니 잘못됐다. 걸렸다. 아 네. 걸렸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 측이 아. 하는 해명이 더 웃겨요. 깨끗한 나라 측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거 우리 미래통합당 선거랑 관련 없어요. 작년 12월에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작년 12월에 왜 3월에 팔 휴지 홈쇼핑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지? 그게 말이 되나? 그때 만들어 놓은 수도 걸 있어요. 아니 그때 만들어 놓은 걸 지금 틀었다고 그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찍어서 그냥 보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작년 12월에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고. 그러면은 다 못하죠. 모니터링해서 12월에 방송한 거 똑같은 방송이 12월에 나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SK 스토어에서 다시 12월에 똑같은 화면으로 나갔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해명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니면 그냥 찍어놓기만 하고 이제 냈다 이러면 그건 사실 진짜 믿을 수가 우리가 없잖아. 믿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아무튼 지금 선관위는 일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봉우 씨한테 노르웨이 관련된 얘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제가 했던 그 얘기는 제가 일단, 방송을 해서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렇게 비교되는 거 별로 썩 달갑지 않은데요. 예.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살짝 소개해드렸는데 PD저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도둑 수정, 도둑 삭제 왜곡 보도 사례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실제로 이게 기사가 저희 방송 나가기 직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최초 공개되기 직전에.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 도둑 삭제 수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민아 기자. 예, PD전의 이민아 기자께서 고생을 하셨고요. 깨알같이 제 인터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에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왜곡 보도 중에 아주 이제 충격적인 사례가 예, 아까 처장님께서 저를 비유하신 그 보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3월 15일에 서울경제가 노르웨이가 강경화 장관과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강경화 장관이 전화를 끊자마자 한국인을 입국 금지했다. 강경화 장관이 잘 못했다. 노르웨이한테 우리가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로 실력이 없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 보도죠. 이렇게 보도를 내가지고 이제 이게 서울경제만 한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둘이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한 것처럼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강경화 장관이 심기를 건드렸어 노르웨이에. 그래서 그런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기사를 쫙 읽어보면 제목만 봐서는 분명히 이거 우리가 강경화 잘못했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뭐지? 너무 자연스러워 기사의 흐름이. 그냥 노르웨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강경화 장관이 여기에서 뭔가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는 언론이네. 그냥 내 피셜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게 3월 16일 바로 다음 날 서울경제가 이번에 단독을 붙여가지고 노르웨이 주한 대사가 노르웨이의 입국 금지 조치는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 시점과 무관하다. 급하게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급하게 결정돼서 여러 군데에 알리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서울경제가 단독을 붙여서 또 바로 다음날 보도했어요. 자기네 이상한 보도를 바로 다음날 자기네가 단독으로 수습을 한 거야. 야, 네. 이것은 무슨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두 기사의 기자가 같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아직 남았어요. 노르웨이 대사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라는 걸 단독을 붙였잖아요. 근데 PD저널 이민아 기자가 노르웨이 주한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네. 노르웨이 대사관 측은 우리 서울경제한테만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 서울경제한테만 이메일 보낸 거 아닌데? 왜냐면은 먼저 써서 단독인 거지. 서울경제 기사 안에 얼마나 부지런한가. 노르웨이 대사관이 서울경제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이러면서 단독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PD저널이 전화해보니까 노르웨이 대사관은 우리 서울경제한테만 보낸 게 아닌데? 강경화 장관과 우리 장관과의 통화 직후에 노르웨이가 입국 금지했다는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기사 쓴 기자들한테 다 보냈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그쵸. 그리고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막 엄청 많이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냥 한국이 들어간 것이고 우연히 그때 통화가 됐을 뿐이지 관련 없다고 이메일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썼잖아. 아니 그러면은 단독. 기사를 그렇게 써야지. 강경화 장관과 통화하고 노르웨이 전면 외국인 입국 금지. 그러면 한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고 전체 외국인 다 입국 금지 시켰대. 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전체 외국인을 다 노르웨이 입국 금지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노르웨이 그렇게 말하면 노르웨이 입장이 뭐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르웨이 장관과 왜 강경화 장관의 그 통화는 통화가 입국 금지 조치랑은 아예 무관하다는 거예요.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서울경제 이것도 아주 변종이죠. 도둑 수정의 변종. 아니 근데 저는 내가 이 기사를 되게 빨리 봤거든요. 근데 서울경제 기사를 본 게 아니고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똑같이 중앙일보 기사도 되게 긴데 제목이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이제 봤더니 그것도 이런 거예요. 노르웨이 외국인 입국 금지 강경화 통화 뒤에도 초강수 조치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강경화가 통화를 해서 더 나빠졌나? 강경화가 뭐지? 그래서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강경화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진짜 이게 지금 뭐 자기가 혼자 방송하면 이게 올라간다? 이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야. 이런 거지. 이 정도는 약가야. 내가 보기에 그래 할 수 있어요. 공우씨 혼자 해서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거지. 오늘 뭐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 이유가 중앙일보가 저런 보도를 해서 때문이다. 이런 식의 완전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두 개를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게 논리성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진짜 아까 그 서울경제 기자는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지 진짜 않습니까? 같은 기자가 자기가 써놓고 이메일 왔으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빨리 써야겠다. 뜨끔해가지고 빨리 썼겠죠. 아무도 안 빨리 썼지? 쓴 거지. 아무도 빨리 안 써서 속 단독 이렇게 빨리 쓴 거지. 써야지, 단독. 아무튼 이런 변종 도둑 수정이 생길 정도로 이거 도둑 수정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은 다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명이 바로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비판했던 도둑 수정은요 아무도 모르게 원래 기사에다 그걸 붙여서 수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도둑 수정이죠. 근데 서울경제는 아주 떳떳하게 따로 단독을 붙여서 이왕 수정할 거 어그로나 끌어보자. 예. 조회수나 한번. 네, 조회수나 한번 쭉 빨아보자. 한번 땡기자. 예. 이런 거죠. 이게 도둑 수정의 변종이다. 세상에. 참 대단합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이 간에. 아닙니다. 자꾸 저를 비교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제가 된 어제 미탈.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지 않을까. 썸네일도 썸네일인데 썸네일에 처장님 나오시거든요. 제목을 잘 뽑은 거죠. 지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사람들한테 이거 약간 낚시 이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니 그 언급이 있었어요. 이게. 예. 아니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긴 했어요 저희가. 미안. 예. 아무튼 제목이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서 좀 그렇군요. 조회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 순순히 인정할게요. 저 때문은 아니다. 아무튼 793화 코로나19를 이상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난이님 빨리 널리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탈곡기.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샤크세븐님 오늘 제2에서 비비빨 좋았어요. 화장을 하셔가지고. 어제 또 분장을 해주더라고요. 어. KBS 이지은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 실시간 채팅을 놓치신 분들이 꽤 되나 봐요. 토아이브 박미정님도 그렇고 김좌정님도 그렇고 지각했다고 써주셨고요. 네, 저도 지각했습니다. 예. 노상미님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소문이 안 나는지요? 기자님들 타 유튜브에 나가시면 꼭 구독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자는 아니지만 예. 김야옥님 이봉우 팀장님의 욕망 진실되게 와닿네요. 사익을 위한 게 아니니 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욕망? 좋아요 누르라고 막 강압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좋아요도 180개나 나왔어요. 안다미로님 조중동에 초능력이 있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발언을 따져 사설을 창작하네요. 크크 닥터 스트레인지인 줄. 요즘 한국일보, 한국경제 둘 다 너무 화나더라고요. 수정하면 기사 앞에 수정이라고 붙여주면 좋겠어요. 수정된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서. 이거예요. 그래야 기자들도 팩트체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려나? KBS 대들기를 듣는데 어떤 인턴 기자는 자기 기사 오규정 기자한테 팩트체크해달라고 역으로 말했다는 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기사 잘 쓰는 기자들만 팩트체크하느라 2번, 3번 하는 대한민국 언론 대혼란으로 기사 써야 될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PD저널 인터뷰에는 최소한 포털에 나가는 기사에만이라도 수정했으면 수정 이력을 남겨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안다미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수정된 기사에는 앞에 수정이라고 붙이는 거야. 단독이라고 붙이듯이. 그래서 저는 싹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다 지우되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라는 그것만 정확하게 전 나와야지 된다. 그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원래 거를 지우더라도 수정된 기사에 수정이라고 알려주고 수정이 왜 됐는지 그 이력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국일보가 저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거 썼던 것처럼. 아무튼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안다미로님과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팟빵 댓글로 왔는데요. 미련곰탱님 썸네일에 푸앗 PPL 가림 사진을 처장님을 활용하신 PD님 덕분에 빵 터질 거를 센스죠. 빵빵 터졌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오늘 저리톡 라이브 봉우팀장님 머리도 하시고 화장도 해주셔서 똑순이가 아니라 똑돌이 머리가 올라가지 않으니 핸섬하십니다. 머리가 올라가지 않으니 핸섬하십니다. 똑돌이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사 한 번 하고 나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예. 이사 요즘은 내가 안 하고 다 남들이 해주는 거라서 사실 생각보다 안 힘든데 이게 하루 종일 엄청나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분들이 홀연히 떠나시고 나서 그 혼란한 집을 치우느라고 어제 정리해야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다 못 치우고 오늘 아침에 또 5시에 일어나서 치우다가 오늘 휴가를 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내일이 우리 총회잖아요. 근데 총회 전까지 마무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은 안 되겠다. 집을 포기하자.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 월요일쯤에 다시 또 휴가를 내고 호시탐탐 집을 치워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좀 쉬시고 이 미디어 탈곡기를 저에게 맡겨도 되실 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어제 죄송합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 아니 그게 아니고 노르웨이 그 기사가 딱 생각나네. 요즘 그 기사 때문에 내가 진짜 얘네들은 그냥 뭐 내가 테레비를 틀었는데 천둥이 쳤다. 그러면 테레비 때문에 천둥이 친 거고 지금 그런 식이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우기는 보도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겁니다. 네. PD저널이 또 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기고스부터 종합전형 뉴스가 아니죠. 네. 저녁 채널 A 3월 17일 저녁 종합 뉴스 A에서는 아니 요즘 나를 점점 나쁜 사람으로 특히 최욱 씨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나 어제는 안 보고 오늘 아침에 일하면서 틀어놨어 소리를. 근데 거기서 그 김원경 처장이 거기 그 보내놨더니 홍보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하라고 막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악덕 업주. 아니 제가 그 어제는
일부러 우리 민원연이나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홍보를 좀 안 했어요. 자자리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어제는 막 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최욱 씨도 마찬가지고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띠 쓰고 가나요? 머리띠는 또 하긴 좀 그렇고 네. 머리띠는 좀 묵혀뒀다가 잊을만 할 때 한번 다시 쓰고 다음 주에는 진짜 제가 미디어 탈곡기 티셔츠를 입고 가서 좋습니다.